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요. 만나는데 어떤 이름으로 만나죠? 동그라미라고 만나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동그라미라고 해요. 그쵸? 근데 저희가 나중에 수학적으로 이걸 배우게 되면 동그라미라는 것과 원은 다르다고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라는 거는 그냥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원이라는 것의 특징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둥글둥글하면 동그라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저희가 정식적인 명칭을 줄 때는 원이라고 하고요. 정식적인 명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게 만족하는 조건들이 다 부합을 했을 때만 이건 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원의 정의를 먼저 알아볼까요? 원은 그러면 어찌해야지만 원인가? 자, 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선이나 모든 면이나 도형은 가장 기본이 점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들이 무수하게 모이면 어떤 형태를 취하면서 그게 한 방향을 가르친다면 직선이 되고 그게 어떤 모양을 이루면서 한 면을 가지고 있다면 평면 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은 처음 시작을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한 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점에서 시작을 할 때 이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의 중심. 중요합니다. 원의 중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점, 이걸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보았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원이 됩니다. 점주율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둘레하고 지름하고 나눠봤더니 항상 어떤 똑같은 비율을 가지더라. 이 율은 비율의 율이거든요. 자,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상식 안에 생각을 해보면 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숫자에서 또 다른 숫자를 나눠주는 그걸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항상 똑같더란 말이에요. 이게 원이 커지든 작아지든 무조건 조금씩 더 들어가면요. 우리 애들도 다 그래요. 손 딱 놓고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어딨어요. 어차피 1년 뒤에 할 건데 지금 해두면 좋은 거죠. 지금 완벽히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반만 이렇게 맛을 봐도 나중에 내가 그걸 배울 때 되면 훨씬 2배로 빨리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간 부분이 아마 4학년인 친구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세요. 지금 해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가 왜 시간 들여서 배웁니까? 어차피 학교 가면 뭐 그때 가서 배울 건데 그럼 똑같이 배울 거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조금 앞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좀 더 하세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둘레는 사실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모든 그 변의 길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뭐 삥 둘러가면서 다 더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하지 않을게요. 근데 넓이를 구하는 거는 왜 끄집어 왔냐면 저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배울 때 이렇게 공식으로 배웠어요. 항상 공식은 똑같으니까 세월이 뭐 10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이 공식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공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괄호에 대한 것도 먼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괄호를 해준다는 거는 괄호 안에 걸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왜냐면 사칙연산이 있을 때 항상 우선순위인 거는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뺄셈, 덧셈 뭐 이렇게 순서로 가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순서대로 쭉 있는 것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그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하게끔 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이 뒤에 곱하기들이 있지만 무조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윗변에다가 아랫변을 더한 걸 먼저 해주고 거기에 높이를 곱하고 거기에 또 반으로 나눠라. 이러면서 이게 처음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에는 가장 복잡한 수학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이걸 외우기도 약간 좀 힘들었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왜 이 공식이 나왔느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건 대학교 가서 배우라고 그러면서 그냥 외우래요. 근데 지금도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이 천차만별이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학이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무조건 외워야 되지? 그리고 물론 뭐 많은 친구들이 안 궁금해하죠 또. 뭐 외우라니까 외우고 그리고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이 정도야 뭐 거기서 이제 별로 차등이 나지 않으면서 다 주워 먹고 가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궁금한 사람과 안 궁금한 사람은 분명히 몇 년 뒤에 티가 나요. 그게 궁금했어야지만 뭔가 더 새로운 거 나왔을 때 겁이 나지 않고 궁금하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야지만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궁금해하면 잘 알려주면 어떨까? 이걸 알고 넘어가면 공식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이해가 가면 그땐 딱 외우고 그 다음에는 문제 나타나면 그냥 나는 이해 잘하고 있고 공식 외웠으니까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계산해서 풀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평면 도형의 둘레, 넓이, 프랑스 현지에서는 어떻게 응용 문제가 나오는지 뭐 한국에서 하는 거는 한국 문제집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많이 숙달이 되실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는지 현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뽑아서 응용 문제들을 아예 그냥 문제 풀이를 하면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연습장 준비해 두시고 그 문제들을 다 옮겨 적어 놓은 다음에 수업 들으신 다음에 수업 끄고 혼자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늘고요. 기하는 꼭 다른 과를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 다른 단원이 좀 취약하더라도 기하는 또 기하대로 무조건 독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다른 어떤 전공 분야보다 기하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잘했고요. 그래서 기하는 재미를 들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재밌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응용 문제들 중에서 조금 새롭고 신선할 만한 것들로 많이 가지고 와서 같이 문제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